한미반도체가 더 주가가 가려면 올해보다는 내년, 그리고 내년보다는 내후년, 그러니까 앞으로의 실적이 드라마틱하게 개선되는 모습을 보여준다고 보고 있고, 네, 안녕하세요. 김지윤의 훈훈한 주식의 김지윤입니다. 오늘은 4월 23일 화요일입니다. 시장이 올랐다 내렸다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도 상당히 큰 폭의 하락이 나왔는데 오늘은 또 반등이 나오고, 그게 연속성으로 이어질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2차전지도 어제는 반등이 나왔다가 오늘은 또 빠지고 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불확실하고 불안정할 때는 현금 확보가 최고입니다. 그래서 최소 30에서 최대 50% 정도는 확보해 두시면 그 현금이 엄청나게 좋은 기회, 투자 기회로 자리 잡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업 분석 훈련소에서 소개해드리는 기업들은 절대로 투자 추천이 아닙니다. 계속 말씀드립니다. 기업 분석 훈련소는 투자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것이고요. 그 기업에 대한 투자 판단은 어느 누구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기업에 대한 투자 판단, 매수 매도, 수익 실현, 손절 이런 거에 대한 투자 판단은 철저하게 본인이 지시는 거고요. 그래서 현금 확보가 당분간은 조금 계속 좀 중요할 것 같고요. 오늘 한미반도체 준비했는데 한미반도체 준비했다고 해서 한미반도체 추천하는 거 전혀 아니고요. 한미반도체 매수매도 권유하거나 리딩하는 것도 전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투표해서 1등으로 뽑아주셔서 관련된 부분, 분석한 부분만, 팩트만 전달드리려고 오늘 가져왔습니다. 한미반도체가 주가랑 별개로 개별 기업단에서는 상당히 저는 기술력도 있고 매력적인 기업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분석할 만한 가치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고요. 오늘자 기사로 500억 삼성증권 통해서 자사주 취득 계약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곽동신 부회장 개인적으로도 누적적으로 113억 정도를 취득한 걸로 알고 있고요. 먼저 기사부터 보시면 개별 기업단으로는 상당히 매력적입니다. 다만 주가 측면으로는 저라면 이게 엄청나게 부담되는 수준이다. 물론 한미반도체도 영원히 갈 수 없고 건전한 조정이 나오거나 어떤 눌림목 구간이 나오거나 아니면 밸류에이션이 충분히 매력적으로 가격이 싸졌을 때, 그러면 저도 한미반도체 밸류에이션 측면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기사부터 보시면 TC 본더 매출 본격 체질 개선 나타날 것. 한미반도체 마이크론에 226억 HBM 장비 공급. 반도체 봄바람 6개월째 수출 플러스. 1분기 대박낸 한미반도체 내년 매출 1조 클럽 간다. 한미반도체 집중 해부 지분가치 합치면 8조인데 한 주도 안 파는 오너일가. 굉장히 긍정적인 기사죠. 찬양 일색입니다. 정밀도 높였다. 한미반도체 HBM6 사이드 검사 장비 출시, TSV 공법으로 불량률 최소화, 곽동신 부회장 이틀 새 자사주만 40억 사들였다. 한미반도체 6번째 공장 열어 내년 매출 1조, 한미반도체 470억 자사주 소각 주주가치 재원, 한미반도체 목표 주가 74,000원에서 22만원으로 상향, 진격의 한미반도체 LG전자 시총마저 추월 조짐, 슈퍼을 ASML보다 고평가 논란, 그러나 자사주 지르는 CEO. 한미반도체 HBM 공정 필수 공정 장비 듀얼 TC 본더 타이거 출시, 요게 마이크론 납품용이고요. HBM 수혜주 한미반도체 SK 하이닉스 수주만 2천억 돌파, 독주는 최소 2년 이상 지속, 반도체 중동 불안의 조정 불가피, 피난처는 자동차나 금융, TSMC도 실적 전망치 하향 조정 여파, 물 만난 한미반도체 내년 매출 1조 자신, HBM 경쟁 심화는 오히려 한국 장비사의 기회인 KB증권. 이런 기사들이 있고요. 그만큼 500억 자사주하고 최대 주주인 곽동신 부회장이 매수를 한다는 거는 지금 주가도 매력적이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 회사의 내부자가 주식 매수하는 것만큼 강력한 회사에 대한 주가 부양 의지는 없다고 보고 있고요. 전체 글로벌 HBM 수요가 그 대만 조사업체에 따르면 2.9억 기가바이트로 23년도 대비해서 60%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요. 25년도에도 HBM은 수요단에서 30% 성장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HBM 굉장히 숫자가 외형 성장이 드라마틱하게 성장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앞부분에서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엔비디아, 마이크론 업황 좀 짧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한미반도체 개별 기업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마이크론에 납품하면서 하이닉스랑 마이크론 두 곳,
그러니까 글로벌 HBM 공급사 3개 중에 2개를 납품하는 유일한 TC본도 장비 업체가 됐고요. 하반기 기점으로 HBM 경쟁 심화가 가속되고 25년도에는 경쟁이 극심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판매 가격도 떨어지고 하이닉스 점유율 하락도 예상되지만 일단 올해는 괜찮고 하이닉스 예상으로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좀 괜찮다고 보는 것 같아요. 올해 반도체 단기 순이익, 국내 반도체 업종 단기 순이익이 41조 정도를 예상하는데요. 21년도 최대치 49조랑 8조 차이 나는데 주가는 비슷한 수준이지만 그때는 AI가 없었고 지금은 AI가 강력한 모멘텀이 생겼으니까 반도체 업황 전체적으로도 바닥 통과 국면에 AI라는 강력한 수요 그리고 업종 실적이 추가적으로 상승할 여력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단기 순이익 숫자도 나쁘지 않은 숫자 41조 최대치가 49조니까 그때 비슷한 정도 수준이고 8조 정도 차이 나지만 업황 바닥 통과하고 AI라는 강력한 모멘텀이 생겼다. 삼성전자는 HBM3 지금 품질 검증 절차 진행 중이고 HBM 공정 수율도 큰 폭으로 개선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분기에는 아마 HBM3 12단 최종 인증 끝나서 HBM3E랑 HBM3 모두 3분기에 삼성전자도 본격적으로 공급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삼성전자 작년 4분기 기준으로 HBM 9%에서 18%까지 1년 만에 2배 이상 올라갈 것으로 보고요. 일반 D램까지 평균 판가 상승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산이 집중된 DDR4 관련된 공급 부족 심화가 있고요. DDR5 가격 상승까지 일반 D램 반도체에서 업황이 개선되고 있다. DDR4와 가격 차이가 30% 이상 확대될 것으로 보이고요. 하반기에 삼성전자도 AI 반도체 중심으로 최첨단 선단 공정의 제품 가격을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일반 레거시 제품까지도 가격이 올라와서 PQ가 모두 증가하는 구간이다. PBR 기준으로는 삼성전자가 1.5배니까 마이크론 3배가 넘고요. 하이닉스 2배가 넘는데 그거에 평균 40% 할인된 구간이다. 글로벌 HBM 시장에 하이닉스가 50% 이상을 차지하고요. 삼성전자가 40%, 그 다음에 마이크론이 10% 정도 됩니다. 삼성전자는 이거 5자가 없어져야 돼요. 35에서 40% 정도를 HBM 시장에서 포지션을 갖고 있고요. 반도체 보조금 받는 대가로 미 본토 테일러 공장에 400억 달러, 55조 5,400억의 파운드리 추가 팹을 건설하려고 하고 있고요. 공장 건설하는데 그거 관련된 아이템이 4나노, 2나노, 3D HBM 그리고 2.5D 패키징입니다. 그리고 반도체법 따라서 미 상무부의 8조 8,864억, 약 9조 가까운 세액 공제를 받고요. 인텔, TSMC, 삼성전자 총 285조를 25년도에 미국의 최첨단 공정 2나노죠. 이 나노는 10억 분의 1입니다. 그래서 2나노 반도체 생산을 예상을 하고 있고 최첨단 미세 공정. 근데 이게 무조건 좋은 게 아니고 악수가 더 많습니다. 초과이익 달성하면 미국 정부 보조금에서 최대 75%를 공유해야 되고요. 중국과 공동연구 기술 이전이 아예 안 됩니다. 그 다음에 TSMC, 엔비디아, 애플 대형 고객사 수주가 60% 넘는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인텔도 마이크로소프트를 포함해서 빅테크 5개 고객사를 확보했고요. 삼성전자도 28년까지 파운드리 고객사 200곳까지 확대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텔 대비해서 삼성전자가 CPU, 중앙처리장치, 그 다음에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 AP, 모바일 AP, 시스템 온칩, GPU, 그 다음에 차량용 전장, 오토모티브, 그 다음에 통신 RF 관련된 다양한 어플리케이션 칩에 대한 필드 레코드를 확보했기 때문에 인텔보다 우리가 더 낫다. 그 다음에 24년 하반기 AMD 쪽 생성 AI 대응 GPU 출시가 예정되며 삼성도 AMD발 그 GPU HBM 공급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26년 양산 예정이 HBM4 6세대 개발을 TSMC 협력으로 어드밴스 패키징 기술을 강화해서 6세대 하이닉스도 26년 양산 기준으로 6세대 개발을 예상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사우디 국부펀드가 AI에 400억 달러 투자를 했고요. 아랍에미리트 같은 경우는 1000억 달러 AI 펀드를 조성했습니다. 2분기에 HBM3 최종 인증되고 AI 반도체 매출 비중 확대되고 일반 레거시 D램 쪽 공급 부족 계속 심화되고 대만 파운드리가 단일 공급망 리스크이기 때문에 유일한 대안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대만 파운드리, 그러니까 TSMC가 단일 공급망 리스크이기 때문에 그거의 유일한 대안이 삼성 파운드리랑 인텔 파운드리 밖에 없기 때문에 일반 레거시도 늘어나고 최첨단 미세 공정이 늘어나면 대만 파운드리 TSMC가 다 가져갈 수 없고 인텔이랑 삼성 파운드리가 나눠서 가져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LPDDR, 요게 또 최근에 주목받고 있는데요. LP는 로우 파워, 저전력 디램입니다. 근데 저전력 디램이 AI 출연용 반도체에 대거 탑재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습용이 이 대형 언어 모델이라고 하죠. LMM을 학습시키기 위해서 이 추론용 반도체가 필요한데, 이 추론용은 학습된 LMM을 가지고 소비자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반도체입니다. 이 추론용 반도체가.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의 코파일럿 많이 들어보셨죠? 이게 이런 AI 서비스인데, 이런 AI 서비스에 적용하는 추론용 AI 반도체가 필요하고요. AI 반도체 시장의 추론용이 70에서 80% 엄청난 양의 많은 캐파를 차지할 거로 보이고요. 추론용 반도체 시장은 작년에 60억 달러에서 2030년에 1430억 달러로 7년 만에 24배가 엄청나게 추론용 반도체 시장이 커질 거로 보입니다. AI 추론용 반도체는 HBM이 아니라 저전력 DDR, 바로 LPDDR 같은 저전력 반도체를 사용하고요. 이 저전력 반도체는 압도적으로 삼성전자가 시장의 중심입니다. 추론용은 학습용처럼 고스펙이 필요 없기 때문에 LPDDR4를 쓰는 거고요. 왜냐하면 LPDDR 관련된 부분 외에도 AI 서버가 상당한 전력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전력의 비용 효과가 큰 LPDDR4가 흥행이 커질 수밖에 없고요. AI 확산되면 27년 한국 나라 하나를 사용할 정도의 AI 빅테크가 전기를 엄청나게 소비하기 때문에 저전력 반도체가 당연히 중요할 수밖에 없고, 전기 관련된 HD, 현대 일렉트릭, 효성중공업, LS 일렉트릭이 계속 주목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삼성전자 LPDDR 포함 저전력 반도체 시장 작년 기준으로 58%고요. 저전력 반도체 업그레이드 버전 LPCAMM이 뭐의 약자인지 숙제로 내드리겠습니다. 어떤 분이 댓글로 숙제 내드린 거 굉장히 자세히 써주셨는데요. 열심히 숙제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다음에 LPCAMM은 숙제 내드렸고, LLW가 저지연 와이드인데요. 이 저지연 와이드 디램은 차세대 저전력 반도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보 입출구를 늘려서 기존 대비 대역폭을 확대했고요. 그러면서 전력 효율성까지 높인 특수 디램이 저지연 와이드 LLW 특수 디램입니다. 요게 실시간 데이터 처리도 빠르고 연말 양산 목표로 하고 있는데, 24년에 올해 AI 추론용 칩 마1, 이것도 HBM을 안 쓰고 추론용 관련돼서 LPDDR을 썼다는 거고요. 앞으로는 LPCAMM이나 저지연 와이드 LLW로 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반도체 기업 발표 내용 보면 삼성전자도 25년 내년에 6세대 HBM이죠. HBM4 16단 개발을 완료할 거라고 했고요. 하이닉스도 TSMC랑 6세대 HBM 개발 기술 협력 마쳤고, 하이닉스는 26년 HBM4 6세대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TSMC 같은 경우는 파운드리 성장률을 20%에서 10% 중후반까지 하향한 측면이 있고요. ASML 같은 경우는 극자외선 노광 장비 신규 수주액이 감소해서 상당히 주가가 많이 빠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가 고대역폭 HBM 점유율이 50%인데 이게 최소한 25년 내년 상반기까지는 좀 유지될 거로 보이고요. 상반기 지나서 중반부터 피 터지게 삼성전자랑 마이크론이랑 좀 싸울 것으로 보입니다. 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물량 자체를 최첨단 공정에서 사실 불량률이 많이 나와도 그 불량 나오는 거 우리가 커버 치면서 물량을 맞추겠다고 하기 때문에 삼성전자한테 파운드리를 맡기는 고객사 입장에서는 삼성전자를 크게 마다할 이유는 없습니다. 물량을 맞춰주고 불량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삼성전자가 커버를 치겠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대신에 삼성전자가 다음 거 물량 밀어줘라 이런 식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불량 나는 부분을 고객사가 크게 문제 삼지 않는다면 삼성전자 파운드리는 계속 조금씩 점유율이 확대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한미반도체가 지금 하이닉스가 5, 삼성 4, 마이크론 1인데
하이닉스 5와 마이크론 1을 합친 60%의 HBM 시장 점유율 가져가는 반도체 업체들을 고객사로 유일하게 하고 있고요. 개념이 너무 중요합니다. 개념. HBM 같은 경우는 D램을 수직으로 쌓는 실리콘 관통 전극 TSV 공정이 필수고요. 이 D램을 수직으로 쌓을 때 D램의 작은 구멍을 뚫고 D램의 위와 아래에 전도성 물질을 채워 내부의 전기적 연결 통로를 확보하는 기술이 이 TSV 실리콘 관통 전극 기술이고요. 그때 실리콘 관통 전극 할 때 T는 서멀, 열이고요. 그 다음에 C는 컴프레션, 압착, 열 압착의 약자고요. 열 압착 방식을 활용해서 TC 본더로 구멍 뚫린 개별 반도체를 적층하는 데 쓰는 거고요. 중장기적으로 적층 단수 12단 이상에서 고도의 기술력을 요구하는데 단수가 증가할 때 본딩 레이어나 부피도 줄여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최근에 그 규정이 약간 완화돼서 바로 하이브리드 본딩으로 안 가고 TC 본딩을 여전히 병용해서 쓸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TC 본도 장비는 메모리 제조사별로 요구사항이 달라서 특정 고객사 맞춤형이고요. 지금 한미 반도체 주력 그리핀 TC 본더, 드래곤 TC 본더는 전부 주 고객사 하이닉스 맞춤형입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TC 본더 타이거가 개발됐는데 요게 마이크론용 226억 납품 계약을 맺은 마이크론용으로 보이고요. 226억이 적은 금액이 아닌 게 하이닉스 최초 납품할 때 23억이었습니다. 그때에 비하면 거의 10배 가까운 금액이고요. 삼성은 어디냐? 삼성은 자체 초대형 이 장비 업체죠. 세메스. 삼성은 세메스의 다이본더를 쓰고요. 다이본더 또는 TC 본더는 한미 반도체보다 훨씬 기술력이 열의에 있고 세메스가 만든 TC 본더는 양산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프레임에다가 단순히 붙이는 다이본더 또는 더 프리 본딩이 가능한 하이브리드 본딩에 주력을 하고 있고요. 왜냐? 하이브리드 본딩을 할 경우에는 제품 두께가 감소되고 아까 여기 뭐라고 했죠? 중장기적으로 적층 단수 많이 쌓을 때 본딩 레이어의 두께나 부피를 줄여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제품 두께가 감소하고요. 하이브리드 본딩을 쓰면 두 번째는 전기 경로를 짧게 해서 저항을 떨어뜨립니다. 그러면 단일 칩처럼 성능이 저하되지 않고 고속으로 칩을 처리할 수 있고요. 한미도 HBM6나 7세대 HBM 6세대, 7세대 본격 개화 시점에 한미도 하이브리드 본딩을 개발하고 있다는 거고 HBM 6세대 본격 개화 시점에 출시할 수 있다.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TC 본딩의 요게 구조입니다. 그래서 여기 서멀 인슐레이터, 히터, 노즐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위에 본딩 헤드, 본드 스테이지 요 사이에 들어가는 구조고요. TSV 전극 요 본딩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지금 스택 수랑 길이랑 두께가 계속 많아지죠. 데이터 출입구, 출입구도 개수 차이가 있고요. 그래서 하이브리드 본딩으로 가면 인터커넥션 길이가 4분의 1이나 감소를 하고요. 그죠? 최대 용량은 오히려 더 크고요. 데이터 출입구 이 개수 동일하고요. 그래서 두께랑 길이를 줄일 수 있다. 하이브리드 본딩으로 갈 경우. 그리고 단일 칩처럼 성능이 저하되지 않고 고속에서 처리가 가능해진다. TC 본딩 구조고요. 요게 HBM 수율은 TC 본더 장비에 따라 달려 있다고 할 정도로 예를 들어 단층을 쌓으면 60% 수율 나오는 게 HBM 8단으로 갈 경우에는 1.68로 수율이 급격하게 저하되고요. 12층으로 쌓을 경우 더 떨어져서 0.22%가 됩니다. 그래서 단층 본딩 수율이 거의 100%에 가까운 97%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HBM 8단으로 쌓을 경우에는 78.37%까지 수율이 떨어지고요. 12층으로 쌓을 경우에는 HBM 12단이 69.38%까지 떨어집니다. 만약에 단층으로 본딩을 하면 97%가 HBM 12층으로 할 경우 69.38%까지 떨어진다는 거고요. 지금 삼성전자나 마이크론이 대략 8층으로 하면 43% 정도, 12층으로 하면 28% 정도 수율을 추정해 볼 수 있다. 요거는 삼성전자나 마이크론 정도 수율로 보이고요. 한미전도체는 이보다는 좀 더 좋은 대략 8층은 뭐 47에서 뭐 51, 12단은 32에서 뭐 37, 뭐 이렇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요 자료는 그 인포마켓의 강영훈 대표님 자료를 참고했습니다. 그 다음에 현대차 증권 자료를 좀 참고했는데 하이닉스발 TC 본더 장비가 올해는 3,000억 이상 수주 예상하고 있고요. 전체 매출이 대략 5,900억 예상하는데 MSVP 장비가 12% 700억, 본더 장비가 3,900억을 예상하고 매출 비중 단에서 67% 올라올 것으로 보이고요. 육명 검사 장비가 새롭게 550억으로 신규로 매출이 잡힐 거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부품하고 EMI 실드 요게 각각 5% 4%를 차지하고요. 신규로 HBM6 사이드 검사 장비인데 TSV 공법으로 적층된 반도체 다이 6면을 비정 검사를 통해 불량률을 최소화하는 장비고요. 생산성이나 정밀도가 향상돼서 지금 이 HBM6 사이드 인스펙션 장비도 신규 매출 주력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5D 어드밴스드 패키징 장비도 반도체 장비 업체들한테 발주를 지금 주고 있다. 하이닉스 16단 HBM3 같은 경우는 올 어라운드 파우더 TSV를 구현할 건데 그러려면 듀얼 TC 본더랑 TC 본딩 전후로 검사 장비가 요구돼서 이거 관련돼서 HBM6 사이드 인스펙션 장비가 이 듀얼 TC 본더랑 같이 혼합해서 쓰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엔비디아의 GPU 리드 타임은 30주 이상으로 GPU 리드 타임은 여전히 길고요. 그리고 대기 수요도 크게 줄지 않고 탄탄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요. 글로벌 AI 인프라 투자는 최소한 26년까지 진행될 거라고 보여서 HBM의 공급 부족은 지속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24년도에 HBM 생산량은 전년 대비 3배 이상 늘어난 전체 글로벌 HBM 생산량 100억 기가바이트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25년에도 HBM 글로벌 시장은 2배 성장할 거로 보이고요. 마이크론이랑 삼성전자한테까지 확장되면서 기회가 있을 거로 보이고요. 한미반도체가 TC본더 매출이 66%로 올라오면서 올해 영업이익률 39%까지 나오고 내년에는 40%대 영업이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TC본더 장비가 올해는 최대 맥스 3,900억 매출이라면 내년에는 TC본더 장비가 6,000억에서 7,000억을 예상하고요. TC본더 장비가 전체 한미반도체에서 차지하는 매출 비중은 75%까지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차세대 HBM4에 들어가는 것도 TC본더가 메인 장비가 될 가능성이 높고요. 글로벌 고객사 다변하고 있죠. 지금 삼성전자까지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있어서 아마 HBM 증설 경쟁에 한미반도체가 최대 수혜주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자, 요게 굉장히 최근에 흥미로운 기사인데요. JEDC 국제반도체 표준협의기구에 따르면 자, HBM4의 적층 높이를 775 마이크로미터로 완화하기로 결정했다는 겁니다. 이거 만약에 완화 안 했으면 이 HBM4부터는 바로 하이브리드 본딩 장비를 써야 되는데 이 HBM4 적층 높이를 775 마이크로로 완화하겠다고 결정한 거는 8단 기존의 12단 HBM3 적층 높이가 720 마이크로미터에서 16단을 적층하기에는 기술적 한계가 봉착된 겁니다. 그래서 기존의 8단하고 12단 HBM3E에서는 적층 높이를 720 마이크로미터에서 16단으로 적층하려면 기술적으로 문제가 돼서 높이를 완화시켜 준 거죠. 기술의 방향성이 HBM3E에서 당연히 HBM4로 고도화 가는 과정 중에 적층 높이를 완화시키면서 바로 하이브리드 본딩으로 넘어가지 않고 TC 본딩이랑 하이브리드 본딩이 HBM4부터는 혼용해서 쓰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좀 더 HBM의 TC 본딩 장비가 더 쓰일 거로 보이고요. 2년 독주 체제 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HBM 공급이 증가하면 칩 제조사 입장에서 원가 경쟁력 확보가 너무 중요하고 이 원가 경쟁력은 결국은 수율이랑 연결돼 있고요. 수율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테스트 공정이 당연히 중요할 수밖에 없고요. 수율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것 중에 압도적으로 역시 한미반도체, PSK 홀딩스, 테크윙 이런 수율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테스트 장비들, 테스트 부품업체들이 계속 주목을 받을 거다. 특정 공정에 압도적 기술력을 갖춘 장비사, 그러니까 HBM 메이커 3사를 모두 고객사로 확보할 가능성이 높고 그게 PSK 홀딩스, 테크윙, 한미반도체입니다. HBM 메이커들이 캐파 증설한다는 건 곧 실적도 연결되는데 HBM 캐파를 2배씩 50% 넘게 캐파를 늘리고 있죠. TC 본딩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수직으로 쌓은 D램 칩을 열 압착을 통해 웨이퍼에 붙이는 방식이고요. 이게
TC 본드가 열 압착 본딩 장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1분기에 실적 한미반도체 나왔는데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전년 대비 191.5% 늘어난 773억, 영업이익은 1283.5% 늘어난 287억으로 영업이익 컨센을 상회했고요. 국내에 양사의 듀얼 TC 본도를 유일하게 공급하는 글로벌 업체 독점적 지위가 지속될 건데 올해 영업이익률가 30% 후반대 상당히 높은 영업이익률인데 내년 25년 기준으로는 40% 영업이익이 나올 거라고 예상하기 때문에 40% 넘는 반도체 장비사 영업이익률 나온 데는 HPSP, 디스코, 배시, 한미반도체, 토화 이렇게 5개 업체밖에 없다는 거고요. 지금 현재는 아니죠. 일단 40% 넘는 데는 디스코, 배시, 한미반도체, 토화 이 4개밖에 없다는 거고요. 미국 내에서 이 최첨단 어드밴스드 패키징 관련된 서플라이 체인 구축을 견고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패키징 로드맵, 그 다음에 테크놀로지 인베스트먼트 에리어, 더 내셔널 어드밴스드 패키징 파일럿 퍼실리티, 그 다음에 칩넷 디자인 에코시스템, 그리고 디자인 인 더 USA. 그래서 엔비디아, 그 다음에 하이닉스, TSMC, 그다음에 한미반도체 이렇게 상당히 견고한 이 최첨단 패키징 라인이 구축되고 있다. 곽동신 부회장 포함해서 최대 특수관계인이 55.07% 대략 8조 넘게 들고 있는데 하나도 차익 실현 안 했다는 거고요.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올해 확장되는 AI 반도체용 HBM 시장에 대응하기 위해서 6번째로 신공장을 총 22,000평을 생산 라인 확보로 증축을 했고요. 타 업체 대비 당연히 이 한미반도체 TC 본딩을 이용한 HBM 생산 수율이 가장 좋고요. HBM 신규 GPU B200이나 GB200 같은 경우는 더 많은 HBM3 칩을 요구를 한다는 거고요. 탑재를 요구한다는 거고요. 미국 하이퍼스케일러 업체들이 지속적으로 이 AI 칩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키고 있고요. 기존 8단 HBM3 메모리 용량 192GB 대비 12단, 삼성전자가 먼저 양산할 것으로 예상되는 12단 같은 경우는 HBM3 메모리 용량이 288GB로 기존 8단 192보다 훨씬 HBM 사용량이 최대 20%까지 증가하고요. 마이크론 HBM 웨이퍼 사용량은 기존 메모리 대비해서는 마이크론도 웨이퍼 사용량이 3배 이상 늘어났고요. 이제는 마이크론 전체 캐파 중에 HBM 캐파 할당이 전체 캐파의 30%까지 확대될 전망입니다. SK 하이닉스도 캐파 확대하고 있고요. TSMC랑 협력 강화하고 있어서 26년 양산을 계획하고 있고요. HBM4 같은 경우는 듀얼 TC 본도로 기술 경쟁력을 입증했습니다. TC 본딩 전후에 HBM 다이 그리고 완성된 HBM 웨이퍼 검사 장비를 공급하는 글로벌 유일한 후공정 검사 장비로 상당히 계속 주목을 받고 있고요. 모든 HBM 제조사에 대응 가능한 개량 TC 본도를 한미반도체가 갖고 있습니다. 하이닉스 HBM4도 어드밴스드 MR 머프라고 하죠. MR 머프 적용 가능성이 늘어나고요. 그러면 HBM4도 TC 본도 적용 가능성이 확대됩니다. HBM4 아까 관련돼서 여기 나오죠. 국제 반도체 표준 협의기에서 HBM4 적층 높이를 775 마이크로로 완화하기로 했다고요. 그래서 높이를 조금 더 높여주는 거를 허용해 준 거죠. 허용한 거에 따라서 지금 하이브리드 본도가 TC 본도를 다 대체할 것으로 하는 거로 보이는 거는 과도한 우려로 보고 있고요. 720 마이크로 높이에서 16단 적층을 하려면 마이크로 범프 없이 구리와 구리를 직접 붙이는 하이브리드 본딩 기술이 도입될 건데 TC 본도랑 같이 쓰일 가능성이 높다. 왜냐? 높이가 완화됐으니까 MR 머프랑 NCF 모두 사용 가능한 TC 본도가 당연히 HBM4에서도 적용될 가능성이 올라가고 있다. 마이크론 226억 수주한 거는 미국 내 메이드 인 USA AI 칩 확보로 해서 미국 행정부의 의지를 재확인한 거고요. AI라든지 고성능 컴퓨팅, HPC 어플리케이션에 HBM을 사용하는 미국 내 생산을 강화하고요. 어드밴스드 패키징 관련된 R&D 외에 AI 칩에 대한 인프라를 확보하려는 강한 의지로 보입니다. HBM2랑 HBM3, HBM3E 같은 경우는 HBM2 같은 경우는 4.9%까지 드라마틱하게 줄어들고요. HBM3E도 지금의 62에서 62% 비중에서 35%까지 떨어지고요. HBM3E가 24년도에 거의 60%에 육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판매 가격 ASP 보시면 HBM2는 기가바이트당 1.29달러로 떨어지고요. HBM3E는 1.64달러에서 1.69달러로 가격이 올라갈 예정이고요. HBM3E는 1.9달러에서 기가바이트당 2.03달러로 역시 HBM3E 모두 23년도보다 24년도에 가격이 계속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한미반도체 경쟁사 배시라고 하고 있는 네덜란드의 반도체 장비 업체인데, 이 회사도 지금 시가총액은 10.24 빌리언 달러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역시 이 회사도 가파르게 신고가 영역을 나왔다가 지금 주가가 빠졌지만 추세를 이탈하진 않고 약간 눌림목 구간에 있는 상황으로 보이고요. 지금 시가총액은 10.24 빌리언 달러니까 대략 환율 예를 들어 1380원 정도 잡으면 계산해 볼까요? 대략 한 14조 후반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한미반도체는 이제 별 차이가 없어졌죠. 한미반도체 관련된 반도체 업종들의 수익률 현황을 보시면 평균 수익률이 22%로 상당히 수익률이 견조합니다. 압도적으로 시장에 AI 반도체가 주도주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요. 한미반도체가 116%, 4월 23일 오늘자 종가입니다. 종가까지 반영하느라고 늦게 촬영을 하고 있고요. 이오테크닉스가 47%, 이오테크닉스도 본딩 장비를 하죠. 그 다음에 최근에 주성엔진의 파크 시스템즈는 좀 부진을 했고요. YIK가 80% 수익을 내고 있고 1월달 대비해서 STI가 11%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많이 빠졌죠. 제두반도체 이런 것도 많이 빠졌고, 가온칩스 55%지만 100% 넘는 수익률에서 상당히 좀 내려온 측면이 있고요. 의외로 최근에 견조한 모습을 이수페타시스도 19%대까지 수익률이 많이 내려왔고요. 견조한 모습을 보이는 게 요 PSK입니다. PSK, 그 다음에 K시텍, 그 다음에 FST. 요런 회사들이 최근에 수익률이 좋은 하나입니다. K시텍, FST, PSK. 그래서 K시텍, FST, PSK 중에 가장 이 종목은 기업분석 훈련소에서 꼭 좀 다뤄달라고 하는 종목 있으면 꼭 댓글로 달아주세요. 지금 이제 한미반도체 밸류에이션 보면 작년에 22배 정도였던 올해 거의 100배까지 올라왔다가 최근 주가 빠지면서 78배 정도까지 내려왔고요. 내년 PER 기준으로면 60배 정도 수준이다. HPSP가 내년 기준으로 25배, 이오테크닉스가 26배, 주성엔지니어 13배, 파크시스템즈가 21배, 유진테크도 20배 중후반이니까 확실히 비싸긴 비쌉니다. PER 내년 기준으로 올해보다 내년이 훨씬 실적이 좋아질 건데 그걸 감안해도 PER 60배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수준이고요. 자기자본 이익률로 쳐도 HPSP가 가장 좋고 그 다음에 한미반도체 26% 상당히 좋은 수준이지만 PER 기준으로는 상당히 좀 부담스럽다. 그 다음에 영업이익률도 보면 HPSP가 압도적으로 53% 1등인데 그 다음으로 한미반도체가 36%로 굉장히 좋은 영업이익률이다. 다만 작년에 매출 51% 감소한 거를 올해 215%로 늘어나고요. 이 210% 늘어난 기저효과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5년 매출 증가율은 22%, 좀 너무 낮은 측면이 있고요. 23년도에 영업이익률 69% 줄었는데 24년도에 드라마틱하게 개선되고 거기서 29% 늘어납니다. 다만 한미반도체가 올해 워낙 실적이 좋았기 때문에 25년도 실적에 대한 그 성장률의 이 급속한 둔화를 주가가 어떻게 반영할지는 지켜봐야겠지만 상당히 좀 우려 요인, 주가 측면에서는 이 매출 증가율, 영업이익 증가율 둘 다 모두 굉장히 큰 폭으로 기저효과 감안했을 때 큰 폭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25년 이 매출은 22%, 영업이익 29% 요 숫자를 성장률 둔화되는 거를 주가 측면에서 시장이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모르겠습니다. 24년도에는 한미반도체를 제외하고는 매력적인 매출 증가율 보이는 거는 주성 엔지니어링이고요. 역시나 HPSP가 23년도 유일하게 마이너스 없잖아요. 역성장 안 하고 올해도 12% 성장하고 이익도 작년에 역성장 안 하고 올해 12% 성장하는데 이익단에서 큰 폭의 개선되는 거는 주성 엔지니어 개선될 것으로 보이고요. 한미반도체 매출은 작년에 1,590억에서 올해 5,000억, 내년에 6,100억 이렇게 매출 늘어날 걸로 보이고 이익이 올해 특히 드라마틱하게 개선되는 게 345억에서 올해 1,779억으로 대략 5배 정도 영업이익이 늘어나는 구조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HPSP가 올해 드디어 1,068억 정도 이익 날 거로 보이고 주성엔진이 1,000억이거든요.
그리고 내년에 보면 내년에도 한미반도체가 이익 구매로는 반도체 장비 업체 중에 원탑인데 2,304억 정도, HPSP도 거의 60% 이상 늘어나서 1,713억을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숫자 사이즈는 한미반도체가 매출 규모로 올해 그 다음에 내년에도 제일 큰 규모로 보이고요. 이익 규모로도 올해하고 내년에 규모로는 제일 큰데 성장률 같은 경우는 올해는 역시나 매출단에서는 주성 엔지니어링이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일 것 같고 영업이익 증가율 단에서도 주성 엔지니어링이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보여서 주성 엔지니어링도 올해 처음으로 1,000억대 영업이익에 매출 4,200억대 이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 성장률, 이익 성장률, 영업이익률 이렇게 다 종합적으로 봤을 때 한미반도체가 HPSP나 주성 엔지니어링이나 이오테크닉스나 파크 시스템보다 월등히 뛰어난 숫자를 보여주는 건 아니다. 다만 올해 24년도에 매출액 증가율과 영업이익 증가율이 작년의 기저효과 때문에 상당히 드라마틱하게 개선되는 건 맞다. 최근에 기관은 엄청나게 사고 있는데 이 기관의 수급이 사실은 투신이나 연기금이나 보험성 물량보다는 이 금융투자, 소위 말하는 트레이딩 영역의 물량이 상당히 많은 것처럼 보이고요. 개인 투자자 최근에 매수가 들어오고 있지만 최근에 외국인이 지속 팔고 있다는 거고요. 한 달 동안 보면 기관은 1억 정도를 매수했고요. 외국인은 거의 한 달 동안 1,900억, 2,000억 가까이 매도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엄청나게 파니까 주가가 상당히 부진한데 그러면 한미반도체도 역시나 외국인이 주도 세력일 확률이 매우 높다. 그래서 저는 한미반도체에 관심을 가지려면 과거 이 3월달 때처럼 이렇게 3월달 중순부터 외국인이 이렇게 계속 사는 이런 추세, 외국인 추세의 연속성이 보일 때 더 관심을 가질 것 같습니다. 한미반도체 일봉상은 의미 있는 가격대가 82,200원, 102,800원, 134,400원, 159,400원이 되고요. 최근에 가파르게 계속 상승하다 지금 사실은 21선까지 이탈을 했지만 추세가 이탈됐다고 보기보다는 약간 눌림목 구간으로 가고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고 거래량도 많이 줄었습니다. 거래량도 줄었고 추세도 살짝 꺾인 상황이긴 합니다. 그리고 월봉상의 지표로 보면 의미 있는 가격은 52,50원, 64,000원, 84,800원, 133,500원인데 일봉으로 꺾였지만 월봉상에서는 전혀 꺾인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월봉상의 의미 있는 가격대를 본다고 하면 사실 이 몸통 구간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앞에 전반적으로 삼성전자, 하이닉스, 엔비디아 이런 HBM 관련된 현황 말씀드렸고 한미반도체 중요한 포인트들을 말씀드렸습니다. 핵심만 요약해드리면 한미반도체가 가진 TC본더가 가진 기술 진입 장벽, 그 다음에 TC본더가 가진 그 하이닉스나 마이크론 글로벌 HBM 탑3 중에 2개를 고객사로 확보했다는 측면으로는 한미반도체의 다른 반도체 장비 회사들보다 주가의 추가 상승, 그러니까 훨씬 아웃퍼폼 한 거에 대한 설명은 됩니다. 설명은 되는데 여기서 더 한미반도체가 더 주가가 가려면 올해보다는 내년, 그리고 내년보다는 내후년, 그러니까 앞으로의 실적이 드라마틱하게 개선되는 모습을 보여준다고 보고 있고 현재로서의 실적 상승에 대한 부분은 저는 여전히 한미반도체가 현재 실적 당연히 좋아지는 거 알겠는데 좋아지는 부분에 대한 거는 상당 부분 주가에 반영되어 있다고 보고 있고요. 상대적인 밸류에이션 매력도 측면에서 삼성전자라든지 이오테크닉스라든지 리노공업이라든지 이수페타시스보다는 상당히 비싼 측면이 있다. 물론 그들이 가진 TC본더의 기술력과 글로벌 레퍼런스와 진입장벽과 상당히 주가 부양에 굉장히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작용하는 특수관계인들이 한 주도 안 팔았다는 거, 지금 매수하고 있다는 거, 그런 측면은 주가를 크게 빠지지 않게 하는 굉장히 긍정적인 요인이긴 하나, 한미반도체가 여기서 더 드라마틱한 실적 개선이 나와야지 좀 더 추가적인 매력도 여부가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미반도체도 굉장히 좋은 회사지만 아까 말씀드린 후공정 패키징 관련된 부분, 그리고 이 HBM 관련된 장비들 또는 HBM 관련된 부품주들 중에 밸류에이션이 좀 덜 부담되는 기업들로 좀 더 관심을 가지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거를 심플하게 비교할 수 있는 방법은 올해 시가총액 대비 영업이익,
비교해 보시고 내년 영업이익 대비 시가총액을 비교해서 그 매력적인 기업들의 우선순위를 선별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 한미반도체가 최근 2년 동안 계속 다른 장비 업체들이나 다른 소재 부품 업체들보다 아웃퍼폼 했기 때문에 계속 아웃퍼폼 하기는 저는 상당히 어렵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차라리 HBM 시장이 커지는 거나 AI 시장이 커지거나 온디바이스 AI가 커지거나 일반 D램이나 일반 낸드나 일반 서버 시장이 좋아진다고 봤을 때 거기에 관련된 수혜주를 찾는 게 더 확률적으로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장시간 동안 한미반도체 관련돼서 말씀드렸고요. 투표 열심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투표에서 나오는 종목들로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시간 동안 한미반도체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